오늘 보실 건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요. 실제 언론들이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의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이 지금 좌파들의 방향성과 똑같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증시와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실제 코스피 사상 최대 폭락을 했고 아시아 증시가 최악의 날이라 라고 언론 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까지도 급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제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바로 폭등을 했어요. 실제 아시아 증시가 하루 만에 폭등을 했고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까지도 폭등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언론들이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KBS도 보도하고요. SBS도 보도하고요. TV조선, 채널A, MBN, JTBC, MBC까지 모두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인즉슨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이번 증시 폭락과 폭등과 관련돼가지고 메인 뉴스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뭐 경제방송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주식과 관련돼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가 원인이고 뭐가 진짜 문제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어떤 흐름이냐? 결국에는 그만큼 증시라는 뉴스가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질 수 있는 뉴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증권 투자와 관련돼가지고 소수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증권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실제 증권 투자와 관련돼서 내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와 달리 많은 메이저 언론들이 이제는 메인 타이틀에다가 이 증시와 관련된 뉴스를 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어제 이렇게 증시와 관련된 소식과 함께 나온 소식이 또 무엇이냐? 바로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금투세 폐지가 되었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여당과 야당이 지금 금투세와 관련돼가지고 입장이 폄훼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폐지하자, 민주당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더라고요. 보시면 KBS, SBS, TV조선, MBN, JTBC, MBC, JTBC까지 모두 다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럼 두 군데가 남았어요. 어디가 남았냐? 채널A, MBC입니다. 자, 채널A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메인 타이틀에 안 달고 그냥 개미파워라고 꼭지를 달아서 간략하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무엇보다 MBC는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얘기 안 합니다. 자, 왜냐? 얘네들은 요즘 MBC 사장 방탄하기 바쁘거든요. 이진숙 방통위 깎아내리기 바쁘거든요. 네, 요런 식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채널A, MBC를 빼고는 모든 언론들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서 메인 뉴스로 대대적으로 아예 하나의 꼭지를 달아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론화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자, 왜냐?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금투세 폐지를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 윤석열 대통령 가장 먼저 얘기했고요,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언제부터? 올해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언제 했냐? 바로 민생토론회 때 했어요. 제가 실제 24차례 민생토론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긴 시간에 걸쳐 방송 다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땠다고요?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5,570km, 1,813명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정책만 몇 가지냐? 무려 240개라는 거예요. 240개. 실제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는요, 240개를 후속 조치하기 위한 후속 조치 점검 회의까지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 실제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실제 지금 모든 언론들이 증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뭘 전하고 있다고요? 바로 금투세 폐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금투세 폐지에 있어서 가장 먼저 외쳤고 가장 많이 외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한편으론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인 건 무엇이냐? 제가 우리 시청자로 이런 말씀 드려봤어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뭘 해야 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열심히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왜냐? 우리는 정책적으로 승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고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에서 알려줘야지만 홍보가 될 것이고 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윤석열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24차례 민생토론에 건건이 다 방송해드렸고 자세히 방송해드렸고 그걸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돼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그 정책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해 올해 1월 달부터 말했던 금투세 폐지, 더 나아가 민생토론회 때 정책적으로 발표한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서 드디어 언론들이 조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어차피 총선은 끝났어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야, 총선 때 왜 그랬냐, 잘잘못을 따지면요, 그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몇 가지 정책을 내놨다고요? 240가지의 정책을 내놨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240가지의 정책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녹아 들어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입법 활동이 필요합니다. 딱 잘라 말씀드려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24차례 민생토론에서 발표한 240개의 정책이 민주당이 동의 없이는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 정책을 우리 국민들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랑 허들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허들을 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홍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여론전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가장 많이 얘기했던 이 금투세와 관련돼서 이제 누가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언론사들이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KBS, SBS, TV조선, MBN, JTBC까지. 자, 그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서 우리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알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왜 폐지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걸 가장 먼저 외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만 뭘 알릴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잡아낼 수 있는 겁니까? 첫 번째,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하고자 하는 정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금투세 폐지를 외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실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 특히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정책을 이미 내놨구나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이 든다고요. 왜? 이제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금투세를 넘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놨었던 정책을 하나하나 알려야 되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홍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는 실제 어디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국민의힘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해줘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그래야지만 어제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실제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것을 구상한다는 겁니까? 4+1 개혁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노동, 연금, 의료, 플러스 저출생까지 실제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돼서 로드맵을 짜고 그와 관련돼서 국민들께 직접 보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그리고 지금 어떤 뉴스도 나오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분기마다 직접 국정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달 말에 두 번째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에 있는 정책실장, 대통령실에 있는 다른 참모진들에게 이러한 국정 브리핑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왜 직접 나서서 이렇게 국정 브리핑을 하려고 할까?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이런 개혁안을 왜 직접 보고하려고 할까? 결국 뭐겠습니까? 알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알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도 답답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답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답답할 거다. 왜겠습니까? 대통령이 24차례나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실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맞춤형 공약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에 언론들이 보도해줬습니까? 전혀 안 해줬어요.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안 해줬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조회수가 나오던 말던, 시청자가 줄던 말던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열 때마다 정말 세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손상대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 이 24차례 민생 토론회 한 번도 빠짐없이 실제 어떤 목소리 냈고 어떤 정책을 내놨고 그 자리에서 어떤 소통을 했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민생 토론회를 펼쳤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방향성, 그리고 국정의 정책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소통의 창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총선 때 알려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그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게 우리 국민들 삶 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알려야 돼요. 어쨌든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대통령이 나서도 언론들이 조명을 안 해주는데 장관들이 나선다고 조명해주겠습니까? 실제 관련 참모진들이 나선다고 조명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이러니까 실제 뭐 하는 겁니까? 그 홍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앞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서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모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요. 메인 타이틀에 달고 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가지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발표할 정책, 국정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고요? 과거에는 실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전혀 조명을 안 했다고요. 그냥 맨날 여야가 싸운다, 맨날 이렇게 싸운다 라는 식으로만 보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 증시를 계기로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보도가 전체 언론사에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걸 가장 먼저 외친 사람, 가장 많이 외친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고삐를 줄어들 게 아니라 고삐를 더 당겨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플러스를 해야죠. 금투세 폐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또 발표할 건지,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알리겠다라는 겁니다. 휴가가 끝난 이후에.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서 저는 열심히 홍보할 것이고,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이와 관련돼서 외쳐주셔야지만 이게 여론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국민의힘한테. 이거 함께 알리라고요. 더 나아가 이걸 알림에 있어서 마치 국민의힘이 내놓은 정책처럼 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함께 머리를 짜내서 만든 정책으로서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홀랑 혼자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도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거예요. 즉,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하고 직접 기자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요, 이와 관련된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본 적이 있느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과 관련돼가지고 직접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표를 하자마자 민주당 좌파들이 뭐 했습니까? 천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들고 왔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딴지를 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분기마다 국정 브리핑을 할 때마다 민주당 좌파들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프레임과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으로 대통령을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민주당 좌파들의 공격이 있어서, 민주당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있어서 전혀 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 여론전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얼마나 똘똘 뭉쳐서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금투세 폐지로 만족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금투세 폐지를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을 더 많이 알려야 된다. 세 번째, 그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모습에 있어서 좌파들의 공격이 들어올 건데, 그 좌파들의 공격을 우리가 함께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한편으로 꽁무니를 빼고 있어요. 자, 심지어 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쇼와 꽁무니를 빼고 있느냐? 첫 번째,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이들이 이 특검 사국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끝까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특검은 계속 가는데 사국조를 7국조로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7국조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꽁무니 빼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이재명이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결 전국 해결 방안을 얘기하고 싶대요. 아니, 이 특검 사국조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데요? 네? 이런 정당이 윤 대통령 만나서 대결 전국을 해결 방안 내세우겠다? 이게 얼토당토 됩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민주당이 지금 뭘 하느냐?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84명이 모여가지고 공부 모임을 한대요. 근데 어떤 모임이냐?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출범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 경제를 되게 공부하는 것처럼, 마치 민주당이 경제 정책을 잘 내놓을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부 모임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전 이거 엄연히 쇼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아니, 그렇게 경제를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국민 25만원법을 통과시킵니까? 어떻게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시켜요?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킵니까? 다 경제 치명타입니다. 다 경제 치명타. 네? 25만원 뿌려지는 순간 뭐가 올라가요? 물가 올라갑니다. 노란봉투법 뿌리 내리는 순간 이 나라 노조 불법 파업으로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외국인 투자 안 들어올 겁니다. 더 나아가 방통위, MBC만 있습니까? 지금 실제 우리 경제와 관련된 부분, 특히 OTT 시장과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산적한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거 지금 못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민주당 좌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하지 않아야 될 짓을 다 해놓고 뭐 한다고요? 모여서 경제 모임을 하겠다고요? 참나원 내가, 야, 진짜 이 얼마나 허무맹당한 쇼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가장 타격이 될 만한 일들은 모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84명 모여가지고요, 경제 공부할 거예요. 민주당에서 경제정책 만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네? 참 얼처구니 없는 민주당이 쇼를 하고 있다. 참 인지부조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안 속는다라는 겁니다. 안 속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왜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길게 느껴지셨죠? 오는 8월 말이면 민주당 돈봉투, 수수 받은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즉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정당성에도 확보가 될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선거법 재판 10월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0월 말 선고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들이 숨겨왔던 각종 부패 상황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법정을 통해서 우리가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민주당 좌파들이 뭐 하겠어요? 검찰이 아니라 법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법정의 판결문으로서 저들의 부패 상황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모든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관련된 뉴스로 가득해지겠죠. 민주당 좌파들이 열심히 특검을 추진해도, 열심히 청문회를 내려도, 열심히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말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론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민주당 좌파들의 돈봉투 게이트, 이재명의 선고가 나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요것으로 지금 모든 여론이 보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과정에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왜곡했던 진실을 알리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숨겼던 진실을 알리면 되는 겁니다. 뭐의 근거에 따라? 판결문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정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뭐 때문에? 저들의 말도 안 되는 공격 때문에, 저들의 말도 선전선동 때문에. 결국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서 목소리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계속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단순히 언론사들의 기사를 그냥 읽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런 여론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누구냐? 첫 번째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단장님입니다. 자, 어제도 고발장 내셨습니다. 뭐와 관련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 187명을 향해서. 자, 두 번째는 이종배 시의원입니다.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던 김현, 이혜인, 윤종호와 관련돼가지고 고발장 냈습니다.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최민희와 관련된 국회 국민청원. 이거 지금 국회가 말도 안 되는 근거 들어다가 청원 불수리냈다 말씀드렸어요. 실제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서 국회 공무원 따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공무원 찍소리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들이 청원 불수리를 했다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 자유대한민국 오상종 단장님이 또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원 또 올렸어요. 그리고 어제 10분 만에 100명 달성했습니다. 즉 이제는 7일 이후에 또 이게 공개될 거예요. 이제는 국회가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따졌으니까. 자, 이게 7일 이후에 또 공개가 되자마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릴 겁니다. 요거 빠르게 5만 명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화 시키자고요. 여론 좀 펼치라는 겁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지만 쟤네들이 하는 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우리가 더 대단해요. 네? 실제 이 나라에 지금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좌파들이 뭘 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설령 졌을지언정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가치 방향성이 옳았다는 믿음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깃발 아래 똘똘 뭉치는 것이고, 설령 그 깃발을 떠나신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끼리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셔야지만 우리의 가치 방향성 지켜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못할 수 있고요. 저도 틀리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질책해 주시고 바로 잡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상호 협력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좌파들을 향해서 싸우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겨내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셨죠? 정리해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 됩니다. 작은 틀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좌파들이 선전선동했었던 그동안의 프레임들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지금 또 새로 만들고 있는 선전선동 프레임들이 어떻게 깨어지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소식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냐면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제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켰던 전국민 25만 원과 관련돼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동훈 대표님,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대안이 있어요. 이미 대안이 있습니다. 이 대안을 누가 냈느냐? 이미 윤 대통령이 냈습니다. 어떻게? 현금 나눠주기 포퓰리즘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이 맞춤형이 뭡니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국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뭐에 따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발표했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5조 소상공인 대책 발표했어요. 이게 언제냐? 지난 7월 3일입니다. 25조도요. 소상공인분들한테 현금으로 풀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출과 관련돼서도. 근데 대안인데 왜 대안을 얘기합니까? 대안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지도부는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냈는지 공부 좀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부 좀 하세요.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 240개. 요 정도는 공부해야지 정부 여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 정도 공부해야지 윤석열 정부 성공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세요. 자, 무엇보다 실제 민주당이 25만 원 포퓰리즘과 관련돼가지고 우리 국민을 어떤 생각 갖고 있다고요? 반대한다고요. 네, 20대 10명 중에 8명이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를 원한다고요.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59.5%, 60% 가까이가 선별적 지원을 원한다고요. 이게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국민 눈높이다 라는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